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짠! 바로 서강대학교야. 경영경제계열 취업률에서 당당히 전체 1위를 차지했지. 무려 77.6%.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들어가기만 하면 취업은 보장된 거 아니겠어? 물론 아니지, 농담이야. 그래도 이 수치는 정말 대단한 거야. 졸업생 393명 중에 305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니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 2년 연속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했다는 건 서강대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비법, 즉 서강 고유의 김치 레시피 같은 게 있다는 뜻이야. 다른 학교들이 서강대, 너희 비결이 뭐야? 하고 자꾸 물어봐도 그냥 열심히 했어 라고 시크하게 답할 것 같지 않아? 사실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숨어 있겠지. 특히 학과별로 보면 경제학과가 78%, 경영학과가 77.4%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줬어. 그러니까 어느 학과를 가든 졸업장과 함께 나는 취업률 1위 학교 출신이다 라는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완전 인생 치트키 아니냐? 서강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또 학교가 얼마나 빡세게 학생들을 서포트해줬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해. 아, 혹시 여기에 서강대 졸업생 있니? 있다면 크게 박수 쳐줘. 자부심 가져도 돼. 너희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나게 떠들 수 있는 거야. 정말 멋지다, 서강대. 다음은 바로 우리의 고대고려대학교야. 당당히 2위에 이름을 올렸지. 77.4%. 와, 이 수치 좀 봐봐. 1위 서강대랑 고작 0.2% 차이밖에 안 나. 이게 얼마나 아쉬운 수치인지 알겠어? 마치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0.01초 차이로 은메달 따는 기분일 거야. 얼마나 피 말리는 접전이었는지 상상이 가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고려대는 졸업생 수가 무려 514명으로 서강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야. 대규모 졸업 인원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건 단순히 수치가 높다기보다는 그 파급력이 훨씬 크다는 뜻이지. 고려대학교라는 이름값은 역시 헛되지 않아. 만약 고대 졸업생이 이 자리에 있다면 어깨 좀 펴도 돼. 너희는 그 514명 중 398명 안에 드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니까. 이 정도면 고대 파워라고 불러도 손색 없겠지. 학과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경영학과가 81.3%로 아주 그냥 날아다녔고 식품자원경제학과도 79.1%로 준수한 성과를 냈어. 반면에 통계학과와 경제학과는 각각 70.5%, 68.5%로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게 나왔지만 여전히 다른 대학의 평균을 웃도는 훌륭한 수치야. 그러니까 고대는 마치 종합선물 세트 같달까? 어떤 학과를 선택하든 고려대라는 브랜드 가치는 어디 가지 않는다는 거야. 다음엔 꼭 1위 탈환해서 고대짱을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볼게. 파이팅 고대! 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상징 서울대학교 차례야. 서울대는 76.1%로 3위에 올랐어. 이 수치만 보면 서울대가 3위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여러분, 숫자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봐야 해. 서울대는 취업자도 197명이나 되지만 대학원 진학자가 무려 102명이나 된다는 사실. 이건 뭘 의미할까? 바로 나는 당장 돈 버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학문을 파고들겠어 라는 학문적 열망이 아주 높은 학교라는 거지. 쉽게 말해서 서울대생들은 당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지 않아도 언제든 원한다면 최고의 직장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나는 그냥 연구 좀 더 할래 이런 느낌이랄까? 마치 난 너희랑 달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살짝 부럽기도 해. 이런 건 그냥 미산정이라고 분류하기엔 너무나 고차원적인 선택 아닐까? 물론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학과별로도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어. 농경제사회학부가 무려 81.1%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 경영학과가 79.6%, 경제학부가 71.1%로 뒤를 이었어. 농경제사회학부라니 뭔가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 아마 미래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똑똑이들이 많나 봐. 서울대는 역시 그냥 서울대가 아니야. 뭘 해도 다르지. 이런 게 바로 클래스라는 거 아닐까?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등장할 차례야. 4위에 랭크된 성균관대는 73.7%의 취업률을 기록했어. 졸업자 540명 중에 39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니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할 수 있지. 특히 성균관대는 모집 단위별로 최고 성과를 낸 학과들이 눈에 띄는데 이게 또 아주 재미있어. 경제학과가 무려 82.6%로 멱살 잡고 캐리했고 글로벌 경제학과도 80%로 뒤를 바싹 쫓고 있어.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취업률이 더 올라가는 마법이라도 있는 걸까? 신기하지? 글로벌 경영도 77.2%로 높은 수치를 보여줬어. 그런데 경영학과는 66.8%로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모습을 보였어. 이게 뭘 의미할까? 아마 성균관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창업 전선에 뛰어들거나 아니면 세계 정복을 꿈꾸며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 에이, 난 취업 말고 창업할래. 뭐 이런 패기 넘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인공지능융합학과도 60%를 기록했는데 이건 이제 막 떠오르는 분야라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학과라고 볼 수 있어. 지금은 60%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 아마 가장 핫한 학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마치 주식의 성장주처럼 말이야.
성균관대는 뭔가 전통과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 한복 입고 코딩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만큼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겠지. 드디어 탑 5의 마지막 주자, 연세대학교야. 연세대는 72.6%로 5위에 올랐어. 그런데 여러분, 연세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학과가 있어. 바로 창의기술경영학과. 이 학과가 무려 90.3%라는 압도적인 취업률을 기록했어. 이건 그냥 독보적이라는 말로도 부족해. 전체 대학의 모든 학과를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도대체 창의기술경영학과에서는 뭘 배우는 거야? 라고 궁금해할 만도 해. 아마 졸업하면 바로 스타트업 CEO가 되거나 실리콘밸리에서 러브콜이 쇄도하는 인재로 거듭나는 게 아닐까 싶어. 미래 사회가 원하는 인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육하는 듯한 느낌이랄까? 마치 미래에서 온 학과 같은 느낌이지. 물론 연세대라는 이름값 덕분도 있겠지만 이 학과는 정말 특별해 보여. 게다가 연세대는 졸업자 수가 683명으로 탑 5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해. 이 많은 학생들을 이끌고 72.6%를 달성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다른 학과들도 보자면 계량위험관리가 75.8%, 경영학과가 73.3%, 경제학부가 73.2%로 모두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고 응용통계도 68.8%로 뒤를 이었어. 연세대는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뭘 하든 잘해 라는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세상을 바꾸는 건 우리 연세인이다. 뭐 이런 슬로건이 잘 어울리지 않니? 역시 연세대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멋지다니까. 자, 이제 숨가쁘게 달려온 상위 5개 대학의 대결 구도를 한눈에 비교해볼 시간이야.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1위 서강대가 77.6%, 2위 고려대가 77.4%야. 와, 이 0.2%피 차이 실화냐? 이거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이 아니야? 누가 봐도 초접전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결과지. 마치 축구 경기에서 종료 직전 프리킥 한 골로 승패가 갈리는 그런 긴장감 넘치는 상황 같달까. 3위 서울대는 76.1%로 그 뒤를 잇고 4위 성균관대가 73.7%, 5위 연세대가 72.6%를 기록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0%대 중후반에서 후반을 기록한 이 5개 대학은 정말이지 대한민국 경영경제계열 인재 양성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 대학들을 졸업한 친구들은 아, 내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인재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 뭐랄까, 마치 어벤져스의 핵심 멤버들 같은 느낌이랄까. 각자의 개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모두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그래프를 보니까 각 대학의 자존심 대결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절로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 학교가 최고! 라고 외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하네. 이 5학교 모두에게 정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어.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 자, 이제 탑4를 넘어 6위부터 10위까지의 주요 대학 순위를 살펴볼 시간이야. 이 그룹의 공통점은 바로 취업률 70% 이상이라는 거야. 탑4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먼저 6위는 숭실대학교야. 72.3%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어. 숭실대가 이만큼 치고 올라왔다는 건 그만큼 학생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는 증거겠지. 뒤이어 7위는 인하대학교가 71.8%로 바짝 쫓고 있어. 8위는 중앙대학교가 71.2%로 역시 70%대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9위 한양대학교가 70.9%, 그리고 10위는 가톨릭대학교가 70.3%로 70%의 클럽에 간신히 합류했네. 간신이라고 말했지만 이 70%라는 수치가 절대 만만한 게 아니거든. 정말 대단한 성과야. 이 대학들은 우리는 탑4에 비하면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취업시장에서는 전혀 꿀리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면 취업 걱정은 한시름 놓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개인의 노력은 필수겠지만 말이야. 마치 히든 챔피언들 같은 느낌이랄까.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내실이 아주 단단한 학교들이라고 볼 수 있어. 이 대학들도 정말 열심히 학생들을 지원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앞으로 이 70% 클럽 멤버들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 기대되는 부분이야. 이제 11위부터 15위까지의 대학들을 만나볼 차례야. 이 그룹은 아쉽게도 70%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대학들이야. 먼저 11위 동국대학교가 69.1%로 70%의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했어. 정말 아깝다. 0.9%만 더 높았어도 70% 클럽에 합류할 수 있었는데 말이야. 마치 하나만 더 맞췄으면 로또 1등인데 그 같은 아쉬움이 느껴진달까? 12위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68.0%를 기록했어. 외대 친구들은 아마 취업도 글로벌하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네.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취업 비중이 높을 수도 있겠지. 13위는 건국대학교가 67.7%, 그리고 14위 홍익대학교가 67.4%로 바짝 붙어 있어. 마지막으로 15위는 아주대학교가 67.3%로 이 그룹의 마지막을 장식했어. 이 대학들은 우리는 70%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경쟁력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해. 이 정도 취업률이라면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다는 의미거든. 어떤 학생들은 이 숫자를 보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군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노력해서 탑 10에 들어갈걸 하고 아쉬워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학교들이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 순위는 그 노력의 결과물이자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밑거름이 될 거야. 자, 이제 16위부터 22위까지의 주요 대학 순위 분석이야. 이 그룹의 대학들도 모두 각자의 강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지. 16위는 국민대학교가 66.8%를 기록했어. 국민대도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학교 중 하나야. 이어서 17위는 경희대학교로 64.8%를 기록했고 18위에는 이화여자대학교가 63.1%로 이름을 올렸어. 이대생들 역시 취업률이라는 숫자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는 어렵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이나 진출 분야의 다양성은 아마 이 수치보다 훨씬 클 거야. 19위는 단국대학교가 63.0%, 20위는 세종대학교가 62.1%로 뒤를 이었어. 그리고 21위는 서울시립대학교가 61.8%를, 마지막으로 22위는 숙명여자대학교가 61.7%를 기록했네. 이 그룹의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들보다는 수치가 조금 낮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졸업생의 절반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 이 수치는 단순히 취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준비했고 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품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니까. 각 학교마다 특화된 분야와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만으로 우열을 가리기는 쉽지 않아. 우리 학교는 이걸로 승부한다 라는 강력한 한방이 있는 곳들이 많을 거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든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결국 최고의 취업률을 만들어낼 거라는 사실이지. 이 모든 대학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어. 박수를 아끼지 말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결과들을 모아놓은 학과별 성과 분석 취업률 80% 클럽을 소개할게. 이건 마치 최고의 선수들만 모아놓은 드림팀 같은 느낌이야. 대학의 평균 취업률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치트키 학과들이라고 할 수 있지. 먼저 앞서도 말했지만 연세대학교 창의기술경영학과가 압도적으로 90.3%를 기록했어. 이 정도면 거의 졸업장 취업 확정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아니니 정말 대단한 학과야. 다음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가 82.6%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어. 경제학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니 역시 성균관대 경제학과는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 같아.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도 81.1%로 80% 클럽에 이름을 올렸어.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대에서 농경제사회학부가 이렇게 높은 취업률을 보인다는 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도 81.3%로 당당히 합류했지. 고대경영은 역시 이름값 제대로 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가 80.0%를 기록하며 아슬아슬하게 80% 클럽에 들어왔네. 이 학과들은 단순히 높은 취업률을 넘어서 해당 분야에서 가장 핫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해. 이 학과들의 학생들은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전에 투입 가능한 인재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겠지. 혹시 이 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들 있다면 너희는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한 거야. 물론 졸업할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지만 말이야. 이 80% 클럽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멤버들을 맞이하겠지. 어떤 학과가 다음 클럽에 들어올지 정말 기대된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대장정의 막을 내릴 시간이야. 2024년 주요 22개 대학 경영경제계열 취업률 종합순위를 한눈에 보는 페이지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대학들의 순위가 여기에 총정리되어 있지. 1위부터 22위까지, 서강대부터 숙명여대까지. 각 대학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 숫자들이 모두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 순위는 단순히 어느 학교가 더 좋아를 넘어서 각 대학의 교육 철학, 진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결과라고 생각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데이터는 각 대학별로 공시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다는 거야. 즉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지. 물론 소수점 이하 반올림 수치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야. 오늘 이 발표를 통해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학들이 이렇게나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동기부여를 얻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결국 어떤 순위에 있는 학교를 가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느냐니까. 이 순위는 그저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할게. 파이팅!